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8월 6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주식을 정리를 해요. 그날 매매를 했던 것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종목에 대한 수익률과 현금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매매했던 기록들 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기업들, 그러니까 변동률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 점수 매기고 이런 걸 엑셀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 걸 정리를 해서 금요일 날 자동 매매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것을 매주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제 거래가 되면 그 거래된 내용을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정리를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리하는데 한 1시간 걸릴 때도 있었고, 매주 금요일 날은 한 3, 4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매매했던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매수를 했고 어떤 가격에 매도를 했는지를 적어 놓고 그것을 나만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을 잘 매수했는지 잘 매도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을 하게 되고 그런 엑셀에서 어떤 기록을 계속 남겨놓으니까 그런 기록들끼리 등락률을 비교하거나 투자 비중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게 하면 투자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내가 비싼 가격에 샀나? 싼 가격에 샀나?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상대적인 상대적인 지수? 그런 것을 기록을 하게 되니까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또 다른 기업보다 상승을 많이 했다. 근데 뚜렷한 뭔가 이유가 없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세력들이 샀을 수도 있고, 어떤 기관들이 샀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유동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샀던, 소문으로 샀던. 그렇게 종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그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고자 하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상승을 하게 됐는데 뚜렷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이 없다면 그거는 다시 적정한 주가로 하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상승을 하게 되는 종목은 매도를 하자. 거꾸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종목,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변해서 매도하게 되는 그 종목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업이 사라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뭘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투자하고 있던 종목에 상대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많이 떨어진 거구나.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상승을 하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매매했던 그 기록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조군이 많으면 좋겠다. 그것을, 상대적인 것에 대한 숫자가 많아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가 많아야 그 상승과 하락하는 정도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막 늘어났어요. 원래 이제 ETF 종목을 막 늘어나게 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투자를 하자.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슈가 되고 뭔가 시즌이 되는 거, 이벤트가 올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순환하니까 언제는 달러가 유행이 됐다가 달러 값이 막 올랐다가 언제는 원자재 값이 막 올랐다가 그러한 환경이 됐다가, 그리고 나라로 따지면 미국이 갑자기 주가가 미국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주가가 유럽 쪽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도 있고 아시아 쪽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주가는 항상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주가를 특정해서 더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두루두루 투자하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ETF 중에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들은 웬만하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가렸냐. 수익률이 제일 낮은 걸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수익률이 낮으면 매매하는 유동성이 좀 작긴 하던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던데 ETF가 수수료가 낮으니까, 내가 한 번에 매매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굳이 수수료가 비싼 ETF를 살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기존의 ETF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그 투자를 유치하는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 자체도 좀 갈아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매주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또 종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 ETF도 뭐 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단축됐어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1시간씩 하던 걸 지금은 한 20분, 뭐 빠르면 뭐 10분 만에도 할 수 있고, 매주 뭐 3시간, 4시간씩 막 하고 했던 걸 지금은 1시간, 2시간 정도면 하는 것 같아요. 길게 걸리면 2시간, 빨리 하면 1시간 안에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없고 바쁘고 할 때는. 이렇게 익숙하게 된 나의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투자라는 게 수익이 안 나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그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그 규칙에 인간의 마음을 좀 맡기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 규칙에 기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진짜 다 손해보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규칙이라고 하면, 근데 규칙 자체가 손해를 보는 규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규칙에 의심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른 분들이 하는 규칙이라고 하면 대부분 막판에 작은 소스에서 개인의 판단이 좀 들어가요.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어떠한 수치를 좋게 반영할 것이냐 안 좋게 반영할 것이냐를 개인이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이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상대적인 등락률을 대비해서 투자를 해보자. 기업 자체는 선정을 할 때 좋은 기업, 안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또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고 났으면 등락률에 대한 가중치로서 어떤 기업이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판단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는. 네. 그게 익숙해져야지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다. 물론 뭐 스케이핑이나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 뭐 초단타, 막 그때 막 몇 시간 안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저는 그냥 개인 직장인이 그러한 어렵지 않게 자기 자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좀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많이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개발했다고 하나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되게 부동산 가격도 되게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도 주변에 생기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제 주변의 분들도 굳이 그런 투자 말고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다, 뭐 더 많은 수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 방법이 있다, 특히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어떻게든 부동산에 좀 해봐라,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전세가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사는 거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물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맞죠. 지금 그렇게 다 벌었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보다도 내가 지금 투자를 배우고, 뭐 부동산 투자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서 투자를 시작했고, 주식에서 나만의 방식을 만들었고, 그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원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근데 되게 유혹하기 쉬운 시장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말고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유혹에 계속 땡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상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넘어간 거니까. 내가 투자 방식을 바꾸려면 그 투자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조금 넣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좀 자금을 굴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처럼 투자가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알고 왔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과연 더 오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제가 갖고 있는 누적 수익률을 되게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누적 수익률이 좀 저조해요.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차익 실현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돈을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왠지 코스피보다는 내가 낮아지는 그런 뭔가 내가 돈을 덜 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다른 투자자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또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닌 것 같아, 부동산을 해야겠어, 뭐 코인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선발대라고 하죠. 미리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더라도 조심스럽게 바꾸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방식이 해외 ETF, 그리고 원자재 ETF, 그리고 국내 업종 ETF, 그리고 국내 기업, 개별 기업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 네 종류의 투자 종목을 다 합치면 한 150 종목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중에 개별 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이 한 50 종목 정도가 되는데 요게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집중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더라도 한 번에 나의 원칙을 다 바꾸지 말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항상 또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고 시장은 바뀌니까 그런 바뀐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계속 찾아보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버려야 할 건 있나? 아니면 새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종목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그런 투자 종목이 바뀌고 투자 기준이 바뀌게 되는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막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을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바꾸는 데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어떠한 투자 기준에 대한 원칙이 바뀌었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고 제가 기준을 바꾸게 된 그런 방향성과 종목을 좀 다시 리밸런싱 하게 될 때, 종목을 다시 선정하게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됐는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8월 6일 한 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3270.36, 전주 대비 2.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59.8, 전주 대비 2.78%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적 수익률 20.47%, 전주 대비 0.45%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27.82%로 전주 대비 2.16%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고점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하락하고 횡보하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떠나가는 좀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연초 대비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환경에서 그래서 좀 하락하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투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 매수하는 종목의 매수금은 조금 줄이고, 매도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네. 매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도를 하고, 매수는 금액을 줄이게 되면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그 금액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나는 계속 매달 아니면 매주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서 보면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3주 전부터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하고 있는 금액을 많이 좀 줄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입니다. 글로벌 MSCI 글로벌 럭셔리. 이게 요즘에 불황이라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잘 안 된다, 뭐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런다고 해도, 명품 진짜 백화점에 가면 명품 샵에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 명품 브랜드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명품 럭셔리 S&P에 있는, 미국 S&P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만 모아놓은 ETF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한국에 있는 그 ETF예요. 미국 ETF를 매수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ETF를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게임 테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FN 수소 경제 테마, 두산중공업, 맘스터치, 삼성전자, 참 좋은 여행, 한국금융지주. 예,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이었나요? 7만 8천 원에서 저점을 반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됐네요. 예, 매도는 메리츠화재, 아프리카TV, 현대로템은 매도하였습니다. 아프리카TV는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6만원, 막 5만원 이때 샀던 것 같은데 13만원까지 됐어요, 벌써. 예, 현대로템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수 종목, 매도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에 투자를 다시 시작하셨는지, 제가 매수한 종목, 매도한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종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별 기업 종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서 기업을 좀 봤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